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재난님과 스위스 여행 두 번째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방송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저희 그러셨군요. 애청자분들이 많은 질문 남겨놓으셨는데 네.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네요. 여행 루트 노하우 얘기해 주신 거 너무나 좋은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루트 정할 때 너무 고생을 했고 또 루트를 너무 늦게 정하는 바람에 호텔 좋은 가격대의 호텔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괜히 비싸게 다녀왔죠. 예. 어찌됐든 보통은 일단 세계적인 스위스 고봉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다 보니 일단 융프라우 많이 가시고 마테오린이나 리기산 필라투스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도시를 좀 많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프레디 머큐리, 찰리 채플린, 아인슈타인, 헤르만 헤세 이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스위스 얘기하고 있으니까 스위스겠죠.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예. 근데 또 하나, 이들은 스위스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여생을 스위스의 작은 도시들에서 마감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들의 삶을 따라가 보는 여행을 테마로 잡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는 몽트레고요. 찰리 채플린은 부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치리에서 이제 치리 공과대학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도 가보시는 것도 좋고, 헤르만 헤세는 이제 몬테솔라로 가시면 그의 무덤과 또 있었던 그 저택 생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테마를 좀 잡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재난님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거요? 예, 마지막 여생을. 네. 근데 마지막 여생을 왜 여기서 묵었을까라는 생각은 가셔서 보시면 압니다. 뭔가 화려함은 없어요. 근데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스위스 사람들이 친절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유로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스위스가 세계적인 치즈 생산국이고 스위스 3대 치즈가 생산되는 에멘탈이라고 하는 마을, 그리에르, 또 아펜젤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에멘탈이 도시 이름이었군요. 네네, 마을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들이 지역의 곳곳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참고해서 가시는 것도 아주 알찰 텐데, 저는 이제 좀 알려진 곳보다는 좀 덜 알려진 곳을 가야 한국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여유롭고 여행 관광객도 별로 없어서 진짜 여행다운 여행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또 그 스위스는 작은 소도시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조금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루첼은 제가 인터라켄 가진 않았지만 뭐 체르마트 이런데 제가 제일 많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제 루체른과 체르마트였던 것 같아요. 제 일정 중에서는 정말 한국 사람이 많다가 루가노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한국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그 이방인 같은 낯설음,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여행의 진짜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제나님은 화성 여행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가실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뭐 잘 만나야 외계인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글쎄 좀 외롭기도 해요. 이렇게 혼자 다니다 보면은 아름다운 거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가서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일할 것인가, 또 어떻게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아니 보통 인생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인도를 가라고 하는데 인도가 아니라 스위스를 가야 되겠군요. 인도를 저도 한번 진짜 여행 고수는 인도를 간다 그러던데,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여행 고수들에게 다 물어봤을 때 최고로 꼽는 곳이 인도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는 한 번 가면 그 신비로움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신비로움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안 가려고요. 저는 인도는 자신 없어요. 그렇군요. 또 애청자 한 분은요,
스위스 물가 진짜 얼마나 비싼가 다시 한번 여쭤보셨거든요. 네, 여행을 다니면서 물가 때문에 주눅들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허. 상상 초월이었다고 하면 너무 오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비교해봐 달라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다. 예.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음식을 매우 많이 준비해 갔다라는 얘기. 아하.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그 스시 이렇게 조그만한 스시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김밥 같은 동그란 그런 일본식 그거 있잖아요. 한 6개 들은 게 11,000원이더라고요. 아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4유로, 예. 뭐 3유로 그렇게 해도 살까 말까 한 것이 10프랑이었으니까 11,000원이 훨씬 넘죠. 그렇군요. 그렇게 또 뭐 맥도날드는 제가 안 먹어서 비교는 안 되고 커피는 조금 비쌌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식대가 엄청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좀 정말 아주 소박하게 먹었는데도 2, 3만 원 기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제 여행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데서 예.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그 음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을 다니면 아시겠지만 여행 짐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음식이 줄어도 짐 쌀 때 정말 또 하나 스위스는 짐 쌀 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산지대를 가게 되면 산을 가게 되면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옷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름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또 짐이 늘어나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가야 되니까 거기서 또 짐이 반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짐 쌀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렇지만 일단 뭐 여름에 가면은 한 바람막이 정도 그리고 저처럼 가을 정도 가면은 가벼운 이제 다운 재킷 이렇게 접어서 입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촉촉 챙겨가면 될 것 같고 음식은 보통 저도 그냥 일반 유럽 갈 때는 컵라면은 꼭 가져가요. 아. 근데 이게 다르죠. 컵라면을 가져가는 이유는 혹시 음식이 안 맞을까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위스는 음식이 안 맞는 걸 떠나서 돈 아끼려고 하잖아요. 아하.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니 보통 스위스 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융플라우에 올라가서 컵라면 먹는 거.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융플라우는 가지 않았지만 저기 고르너그라트 가시면 진라면을 팔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팔아요. 라면 우리나라 라면을 팔고. 아 컵라면이 아니라 봉지라면을? 아니요, 컵라면이요. 아. 네, 컵라면 진라면을 팔아요. 예예. 그러니까 인터라켄 쪽은 신라면이고 저쪽은 진라면이거든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이 저는 안 사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싸진 않아요. 어허. 프랑이었는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굳이 사 먹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죠. 안 사 먹어도 되는 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준비해 가서 그냥 밖에서 그냥 드셔도 되고. 아하.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라면에 대한 그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까지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세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랬었는데 어느 CF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CF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네, 융플라우에서 라면 네, 먹는 거.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뭐 한국 그 여행사 스위스에 있는 한국 여행사가 뭘 하면 신라면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요?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라면을 주는 티켓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워낙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찾으니 아예 거기서 판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요.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많이 못 봤고 일단 드시는 분들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음식 말고는 어떤 거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제가 음식을 조금 더 챙겨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어떤 음식을 챙겨가야 되냐 그 고민 되게 많이 되죠.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국을 먹어야 되잖아요. 국은 이제 고체형 인스턴트 미역국이나 북어국 그런 것들 그러니까 3분 뭐 요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큰 거는 안 돼요. 조그맣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그 고체형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작은 거를 갖다가 한 2개를 담는 게 나으니까 짐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아주 여행용으로 작은 큐브형을 사가시면 되고 뭐 박스는 다 빼시고요. 그리고 컵라면도 싸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컵라면 통을 그냥 다 넣으면 짐이 너무 크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컵라면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그 라면은 따로 또 보관을 하고 맞아요. 컵은 컵대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쌓아가지고 부피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랬었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김도 요즘에는 김이 다 가게 이제 플라스틱 가게 나오잖아요. 트래블용이 있어요. 그게 안주로도 매우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김도 좀 챙겨 가시면 좋고요. 맥주 먹을 때 딱이죠. 진짜 딱이더라고요. 비싸서 안주를 못 샀는데 김으로 그냥 막
맥주를 많이 마셨던. 네. 그리고 이제 김치가 문제잖아요. 아, 한국인은 김치 있어야죠. 네, 김치를 이건 저도 이 카페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양반 김치라고 캔에 나오는 김치가 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예. 너무 신기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단점이 너무 무거워요. 캔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양도 너무 많고 회사에서 이게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양을 좀 줄여서 아하. 좀 이렇게 통조림을 좀 작게 만드시는 것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꼭 그 저 김치를 많이 남았던 것 같거든요. 양반 김치면 동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동원 아무래도- 관계자분. 네. 예. 이 꼭 기억해 주세요. 캔 기술이 또 뛰어나시니까 아마 좀 그렇죠. 작게, 그러니까 마치 그 작은 그 우리 참치 통 같이 그런데 맞아, 이제 좀 맞아. 김치를 넣어. 아마 김치가 커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조금 크기를 줄여주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다들 그 무게와 크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햇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햇반이 이거 햇반을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가긴 해야 되는데 제일 무거운 애가 이제 그렇죠. 햇반이죠. 음. 그렇지만 작은 용기의 햇반을 좀 가져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고 물론 양이 많으신 분들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는 좀 작은 걸 가져가서 부피를 좀 줄였고 튜브형 고추장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으니까 아하. 요거 챙겨가시면 좋고 예, 기내식 나올 때 요거 꼭 챙겨야죠. 네네. 그래서 카레나 짜장 같은 3분 카레용도 있는데 그건 좀 커요. 근데 요즘에 이제 CJ에서 나오는 컵밥에 나오는 그 카레가 있어요. 그것들 다 분리하면 작게 나오거든요. 예. 그것들을 이제 또 따로 모아서 컵은 컵대로 모아서 가시면 훨씬 좋고요. 또 하나의 팁. 그러면 햇반을 어떻게 데워 먹나? 호텔마다 전자레인지나 커피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예. 냄비를 그 주방 기구가 있는 호텔도 있고 없는 호텔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데워요. 그리고 햇반 뚜껑을 칼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얹어놓고 물을 끓이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정말 잘 이용했던 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물이 끓는 그 안에는 이제 3분 카레 같은 거 그걸 넣고 그래서 같이 밥과 그 3분 카레를 같이 데우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할 수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뭐 호스텔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키친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 나름 고급 호텔이라든가 나름 어느 정도 있는 데서는 그런 관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주방용기 안 빌려주잖아요. 커피포트가 그렇죠.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아하. 만약 커피포트를 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 많이 가고 여행객들 많이 몰리는 곳은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데를 거의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포트를 빌려갖고 이렇게 밥을 데워서 먹었죠. 네. 이렇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전쟁 났을 때 수준의 네. 난민이 네. 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네. 음식을 챙겨 가실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한국 공항에서는 그렇다 치고 네. 스위스 공항에서 혹시 이걸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나요? 이 음식이요. 예. 뭐 냄새가 난다든지 어, 아니면 너 왜 이렇게 먹는 걸 많이 가져왔어? 혹시 이거 업자야? 네. 예. 근데 모르겠어요. 수화물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 우리 제품들이 다 패키지가 잘 돼 있고 일반 음식으로 보기에는 인스턴트류가 많기 때문에 예. 아마 괜찮지 않았을까. 그냥 일반적인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네. 우리도 치즈 가지고 올 때 스위스에서 치즈 가지고 오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와인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받았던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카페 이런 걸 찾아봤을 때요. 예. 어찌됐든 조금 잘 챙겨갔으면 음식 챙겨가면 이제 좋은데 가서는 또 웃긴 게 이게 언제 내가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게 가늠이 안 돼서 너무 아끼다 보니까 나중에 햇반이 너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내가 하루에 몇 끼 정도는 이걸 먹겠다.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짜셔서 현명하게 가져가셔야지. 저는 양반 김치를 너무 많이 들고 갔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거기 있는 애들 주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들 그러니까 좀 일정과 함께 이제 어떻게 음식을 아끼면서 싸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잘 계획하셔야지 짐이 안 돼요. 예. 그렇군요. 제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스위스가 그만큼 물가가 네. 비싸기 때문에 네네. 식비를 좀 아껴보자 네.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얘긴데
런던, 뉴욕 이런 데와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저는 런던도 좀 비싸게 파운드를 쓰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행자로서는 괜찮은 데가 있고 여행자로서 불편한, 그러니까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자들에겐 매우 불편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가가 네. 너무 예. 싸니까. 근데 스위스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나라잖아요. 복지국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평생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뉴욕 같은 데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괴롭잖아요. 근데 여행가에게는 저는 뉴욕은 너무 재밌었고 너무 먹는 거에는 어떻게 이렇게 쌀까 이러면서 이제 그 싸다는 개념 자체가 매우 동남아처럼 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 예. 합리적인 가격대에 사서 비싸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 드렸지만 물가에 주눅들기는 스위스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비싸다고 하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은 더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언제든지 사 먹었는데 여기서는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도 먹을까 말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더 경제적으로 가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조금 아끼는 스타일이긴 한데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청자 여러분이 또 이런 질문도 남겨놓으셨어요. 물가 때문에 쇼핑 거의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뭐 사오셨느냐? 네, 저렴하게 한국에서 비해서 저렴하게 사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꼭 사오라고 하잖아요. 어디든 여행을 가든 그리고 잘 체크해서 리스트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명품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텍스 리펀까지 받으면 더더욱 나고요. 근데 스위스는 텍스 리펀이 8%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70유로를 사면 뭐 10이나 12% 텍스 리펀을 해줘요. 예, 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30유로를 사면,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스위스는 텍스 리펀율이 8%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300프랑을 써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아울렛을 가더라도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울렛 안에서 산 총 금액을 따지는데 예. 제가 스위스 루가노에 있는,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폭스타운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한 매장에서 300프랑을 사야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뭘 사야 돼요? 300. 그러니까요. 이제 막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니까 뭐 쇼핑에도 제한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스위스잖아요. 스위스이긴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기 힘든 뭐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SBB 몬다인 시계 정도는 뭐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맥가이버 칼은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한국 가격이랑? 네, 그러니까 빅토리녹스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해서 우리 맥가이버 칼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서 쓰는 거. 그리고 제가 여행 갈 때 절대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맥가이버 칼, 빅토리녹스 제품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가지 않았지만 이 칼만큼은 많이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본고장에 간 거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와, 종류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 현지에서 찾아봤죠.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안 찾아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누차 설명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디자인, 여러 가지 스타일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각인을 해왔어요. 근데 그 각인도 5%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제나라고 영문을 넣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 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행 다니면 손톱깎이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손톱깎이가 들어가 있는 그 맥가이버 칼을 샀죠. 저희 것도 왠지 사오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히 너무 여러 가지 봐서 27프랑이 있고 32프랑짜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3만 원, 4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5프랑 각인료를 주면 가격대가 올라가죠. 네, 비싸군요. 근데 맥가이버 칼은 기내 반입이 안 되죠. 저는 기내 반입을 하진 않았어요. 칼은 원래는 안 되죠. 원래 하지 말고 수화물에 넣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근데 최고의 품질인데 빅토리녹스는 이 맥가이버 칼뿐만 아니라 주방 칼 같은 것들이 괜찮아요. 그다음에 뭐 감자깎이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많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이 매장도 스위스에서는 기념품 샵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브랜드 샵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갔던 루체른에 하나 있었고
뭐 몇 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매장에서 꼭 가셔서 칼은 괜찮더라고요. 칼이나 감자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저렴하니까 제가 들고 와서 저도 칼을 몇 개 사왔는데 진짜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거 저 맥가이버 칼은 꼭 좀 사오시라고 그 거기서 파는 칼들은 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독일의 쌍둥이 칼도 잘 들잖아요. 거기도 비싼데 독일이야말로 정말 쇼핑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는 그렇군요.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30유로 이상만 되면 텍스 리펀이 되니까 아하. 물가도 쌌고요. 예, 그러면 저희 선물로 맥가이버 칼은 안 사오셨겠지만 스위스 초콜릿은 사오지 않았을까? 제가 다녀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다 썩었어? 그건 아니고 다 나눠주게 됐어요. 정말 아, 초콜릿을 진짜 많이 실망인데요, 사왔거든요. 이거? 이거 자전거에 네. 이어 초콜릿도 강탈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초콜릿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거워요? 제가 다른 걸 못 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콜릿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면서 사올 게 없어가지고 초콜릿 아까 말씀드렸던 네슬레 까이에 초콜릿 공장에 가가지고 초콜릿을 사왔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초콜릿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요? 사올 게 없어가지고 어허. 초콜릿들로만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스위스가 초콜릿 나라다 보니까 기차를 타거나 표 검사할 때도 초콜릿을 주고 비행기를 타도 항상 디저트용으로 그 초콜릿이 되게 난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배낭을 정리를 했는데 예. 곳곳에서 초콜릿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대단한 큰 건 아니고 예. 조금 작은 것 알갱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티켓 검사하다가도 그냥 주고 아하. 뭐 비행기 안에서는 뭐 수시로 주고요. 어. 뭐 어딜 가나 팁 주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서비스 느낌으로 뭐 레스토랑 가도 초콜릿이고 그래요? 각종 초콜릿 맛은 다 본 것 같아요. 스위스 분들이 살이 많이 찌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초콜릿 자체는 원래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먹으니까 초콜릿 그래요?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분 관리할 때 초콜릿 많이 먹어요. 그리고 어허. 카카오 비율이 높은 것들은 괜찮아서 저희가 이제 많이 못 먹고 배는 고픈데 초콜릿으로 계속 초콜릿 다이어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할 때도 한데 스위스 초콜릿이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초콜릿은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예. 스위스가 이렇게 초콜릿이 유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생산량, 판매량, 수출량 뭐 세계 최고죠. 또 1인당 소비량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가 저도 알아봤죠. 그랬더니 초콜릿 생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돼 있고 어허. 1819년에 이제 스위스의 꼬르시에르라는 지역에서 현재 네슬레 브랜드인 까이에라고 하는 최초로 생산된 스위스 초콜릿이 그 스위스 제조업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초콜릿으로 부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계 공법 그게 이제 그 보석 그 가공 그 기술과 만났듯이 여기도 초콜릿을 제조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뭐 콘칭 기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초콜릿을 섭씨 90도로 가열해서 수시간 동안 저어주는 제조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제조하는 방법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갔던 거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종류들도 있게 된 것이죠. 전 세계 초콜릿 산업 전반에 이제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초콜릿 살려면 뭐 정해진 가게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스위스에 있는 초콜릿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블론도 그 마테올은 그 뿌리 그 그려져 있는 삼각형 그 초콜릿 있잖아요. 예. 토블론도 그 스위스 거고 린트라고 하는 거, 프레이라고 하는 거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콜릿이라고 하는 웬만한 인지도 있는 것들은 다 스위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허쉬는요? 허쉬는 미국이죠. 네, 죄송합니다. 허쉬밖에 모르는데. 야 그래요? 예. 아니 저는 가나 초콜릿. 요즘에 그건 롯데 거죠. 그러니까요. 그 요즘에 이제 뭐 어떻게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은 수제 그 초콜릿이라는 브랜드들도 다 스위스 거들이고 엄청 예. 비싸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허. 그래서 그리고 일단 뭐 시계빵만큼이나 초콜릿 가게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일단은 초콜릿을 어디서 사야 되냐. 근데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스위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쿱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미그로라는 데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슈퍼마켓인데 약간 이마트보다 작은 아. 이제 웬만한 건 다 파는 그래서 모든 기념품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제일 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과자도 캠블리그라고 하는 과자.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에는 빵과 과자, 초콜릿 이런 게 맛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그냥 괜히 뭐 면세점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일반 가게 사지 마시고 여기 이 마트로 가셔서 웬만한 건 다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배가 고프다거나 이러면 거기 뭐 식사도 다 파니까 모든 걸 우리 이제 배낭족들의 거의 천국이죠. 김밥 천국과도 같은 곳이죠. 저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예. 이 단점이 6시 반 혹은 7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우리 여행이 일정이라는 것이 보통 9시 넘어서 끝나는 경우 제가 너무 하단가요? 저는 9시 넘어서 끝나는데 예, 예. 이게 6시 반에 마치게 되면은 중간에 물을 사야 되는데 이 스위스 호텔은 물을 안 주더라고요. 물도 안 줘요? 예, 저는 그래서 물을 근데 이제 스위스는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가 다 식수예요. 그래서 이제 마실 수 있는데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취리 같은 경우에도 1000개가 넘는 분수가 있어요. 예, 예. 그것이 웬만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은 다 식수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알프스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뭐 빙하가 녹은 제품 그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이 깨끗해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는 아직 그런 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물을 사는데 물을 못 사가지고 제가 고생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가게들이 문을 빨리 닫으니까 레스토랑은 길게 해요. 뭐 새벽까지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그 배낭족들의 천국인 이 쿠프란 미크로가 너무 빨리 문을 닫아서 조금 난처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물 같은 건 미리미리 사놓으시고 과일 같은 것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눈 녹은 물로 만든 생수가 이제 아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에비앙이라고. 저도 거기 가서 에비앙 무진장 먹었어요. 우리나라 너무 비싸잖아요. 거기는 그냥 일반 그 물과 가격이 똑같으니까 물 하면은 그것만 샀던 것 같아요. 예. 또 숙박에 대한 관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나님이라면 아주 특별한 곳에 주무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주무셨을까? 저는 한인 민박이죠. 한인 민박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스위스에는 한인 민박이 너무 없어요. 그래요? 인터라켄 같은 경우는 배낭족들이 워낙 많이 몰리는 곳이라 네. 한인 민박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인터라켄을 안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있어도 한두 개, 그것도 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유럽 여행 가실 때 한인 민박을 좀 찾아보세요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위치가 너무 좋다. 가격 그리고 한식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그 혼자 가시거나 배낭여행 가실 때 한인 민박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위스는 웬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호텔에 묵을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제가 그 알뜰 혼행족이라 예. 숙박에는 정말 아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숙박에서 너무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핑을 자제했나 봐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트가 너무 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싸게 나온 호텔 룸을 놓쳤어요. 거기서 이미 게임이 또 약간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 민박 같은 데는 없는데 있긴 있는데 너무 멀고 너무 위치적으로 지금 동선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호텔을 묵는데 제가 6군데의 호텔을 묵었어야 했어요. 동선상. 자, 그렇다면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무조건 싸게 있을 수는 없고 무조건 비싸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취일이나 제네바나 이런 데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스 호스텔이나 호스텔에 묵으시면 돼요. 거긴 경치를 따질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뭐 몽트레나 루가노나 마테오른이 있는 체르마트나 이런 데는 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싸요. 비싼데 조금만 더 얹으시면 괜찮은 룸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 일정을 보셔서 싼 데 가려면 확실하게 싼 데 가고 비싼데 뷰를 선택해서 가실 때는 딱 세게 가셔야 되는 것이 후회 없는 여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몽트레 같은 경우는 돈 좀 루가노였나요? 몽트레 둘 다 돈 좀 아낄 거라고 가든 뷰를 했거든요. 맨날 밖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그냥 테라스에 앉아서 편안하게 맥주 마시면서 있는 게 차라리 피로도 풀고 좋잖아요. 근데 그 경치 볼 거라고 맨날 그 밤에 오도로도 떨면서 밖에 나와 있는 이게 내가 얼마나 그 몇만 원 아끼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제일 그 돈을 좀 썼던 데는 체르마트 호텔이었습니다. 마테오른이 바로 보이는 마테오른 뷰를 선택을 했죠. 혼자 가다 보니까 호텔을 잡을 때마다 살 떨려요. 솔직히 혼자 묵는데 몇십만 원씩을 줘야 되니까. 근데 후회하지 않았어요.
마테오른을 정말 이렇게 딴 사람 같으면 제가 아까 오도로도 떨어졌는 듯이 마테오른 뷰를 보기 위해서 밖에 그 다리에 맨날 새벽까지 나와서 서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창문만 열면 볼 수 있으니까. 어허. 그렇게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여행도 즐겁고 돈도 좀 절약할 수 있게끔 호텔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중요한 정보가 있잖아요. 스위스는 산악 국가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기후나 날씨 변동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갔을 때 제가 항상 가서도 커뮤니티 카페를 막 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하죠? 다음 주에 가는데 다 하루 종일 비예요. 일주일 내내 비예요. 그러면 스위스는 끝난 겁니다. 사실은. 스위스가 그래서 여행하기가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땡겨 드린다면 스위스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추천하기가 애매했던 것이 일단 물가가 비싸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건 뭐 유럽 다 해당되지만 뭐 이렇게 문을 좀 빨리 닫는 거, 영업 자체가 빨리 끝나는 거, 그리고 날씨, 여행 루트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테오른을 갔는데 거기 마테오른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안개가 끼고 비가 오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럼 그 그렇죠. 일정을 그냥 체르마트를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인터라켄을 사실 뺐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날씨가 대자연을 보는 걸로 루트를 짰다면 만약 날씨가 천차만별인데 내가 갔던 날 날씨가 다 우중충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 도시를 계속 넣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나라이긴 하고 여름에도 너무 덥지도 않고 겨울에도 너무 춥지는 않지만 이게 변덕스러운 산악이다 보니까 산지는 원래 변덕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제나님이 갔었을 때는 날씨가 다 안 좋았나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정말 그렇겠지만 저는 여행 운빨이 좀 있어서요. 어허. 그러니까 맑은 날씨를 데리고 다니는 게 저는 그냥 감사해요. 항상 그 날씨가 저만 가면 개요. 저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저만 가면 비어있던 식당도 꽉 차.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비를 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사고를 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직장 동료는 매년 이제 여름 휴가를 가잖아요. 갈 때마다 테러가 났어요. 아하. 이번에 스페인 갔잖아요. 스페인 갔거든요. 예. 스페인에 테러 있었잖아요. 람블라스 거리에서. 예. 그리고 그 전에 프랑스 갔어요. 예. 거기 또 IS 테러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는 테러를 몰고 다니는 친구다. 어허허허. 그래서 뭐 그런 그냥 농담을 하는데 저도 이런 얘기 막 쉽게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입방정 떨면 예. 또 다음 여행 때 영향을 미칠까봐 사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예. 이번에 스위스 여행 때 확실하게 느꼈죠. 나는 어허. 정말 여행 운빨이 있구나. 왜냐면 여행 일기예보로는 저는 산을 가면 안 되는 일기예보였었어요. 예. 근데 그냥 올라가면 맑아지고요. 그냥 뭘 하겠다 그러면은 맑아지고 도시를 이동하면 그냥 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약간 추운 가을 날씨였죠. 제가 9월 말과 10월 초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그러니까 스위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초가을 날씨여서 참 아름답게 보고는 왔습니다. 예. 그런 날씨에 요즘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액티비티 즐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스위스는 대자연을 활용한 액티비티가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스키 매니아들에게 뭐 엄청난 곳이고요. 그리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하이킹 코스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초보라고 해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워낙 잘 되어 있고요. 스키 매니아들에게는 뭐 스키 천국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네. 패러글라이딩. 제가 여행 운이 좋다고는 했지만 패러글라이딩은 못했어요. 못하셨어요? 네, 제가 체르마트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패러글라이딩이었는데 근데 솔직히 몸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운빨이라고 할게요. 왠지 내일 못할 것 같은 거야. 내일 하면 진짜 그 다음 일정에 무리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 전날 예약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 전날 예약을 하려는데 구름이 조금 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말자. 왜냐면 그걸 한번 띄워버리고 이러면 몸에 무리가 와서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 마치 넌 하지 말아라고 하는 날씨처럼 그 체르마트를 떠나는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꼭 강추하는 우리 스위스 갔다 온 친구들이 제일 강추하는 것이 패러글라이딩이었죠. 마테오른을 보면서 내려온다라든지 알프스 산맥을 인터라켄에서 보통 인터라켄 아니면 체르마트에서 하는데
저는 마테오른 보면서 내려오고 싶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산악자전거 타러 스위스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많고요. 그리고 등산도 기본이고요. 예. 그 하여튼 액티비티의 최고봉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즐길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아쉬움들은 있죠. 그런 네.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니발이나 네. 나폴레옹 따라한답시고 알프스를 걸어서 그냥 넘어 올라가는 거지.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산 지역까지 기차가 가는데 그 중간에 내려서 그러니까 하이킹 코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 정류장까지 가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쭉 올라가도 되고요. 저는 하이킹하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막 하이킹이나 전반적인 여행 일정을 봤을 때 무리하면 안 되니까 되게 짧은 코스를 걷긴 걸었어요. 진짜 땀 흘리면서 완전 그 하이킹 준비를 딱 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멋있으셨어요. 진짜 거기 코끼리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코끼리가요? 예. 왜요? 한니발.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죠? 그러면 그 네. 역사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산이라는 게 하이킹 코스가 다 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산들이 아니라 물론 네. 마테오른처럼 진짜 그 마테오른은 그 정복한 사람들이 몇 명 없을 만큼 너무 뾰족하고 이렇게 그런 건데 알프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큰 산악 지역이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이렇게 크게 그 고산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경사가 이렇게 막 심하지는 않으니까 가능도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책에 보니까 한니발이 코끼리를 20몇 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끝까지 내려온 코끼리는 한두 마리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다 떨어져 죽은 거죠. 아니면 산에서 얼어 죽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완만한 데가 많으니까 이것을 잘 타고 가면은 가능도 했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뭐 분위기죠. 계룡산이나 북한산 이런 데만 가봐가지고 상식적으로 이 코끼리가 이런 데를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알프스산이 계룡산보다 더 험준할 것 같은데. 하이킹 코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산이 이렇게 계룡산 하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알프스 산맥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무리할 만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도 무모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 네. 사실 스위스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이 없어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스위스 하면은 치즈를 빼놓을 수가 없고 예. 치즈 퐁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초콜릿 퐁듀처럼 치즈가 워낙 유명하니까 치즈 퐁듀를 때문에 스위스를 선택한 것도 좀 있어요. 치즈를 워낙 좋아해서 어허. 정말 기대하고 먹었죠. 그리고 그리에르 쪽에 치즈 퐁듀가 유명하다고 해서 저는 그쪽에서 먹고 싶어서 꾹 참고 가다가 이제 거기서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처음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와 머리가 아플 만큼 니글거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럿이 가시죠. 그러니까 1인용도 있어서 저는 1인용을 먹긴 먹었는데 예. 저는 치즈 먹으면서 머리 아파 보이죠. 그러면 그 튜브 고추장 한번 빨고 안 들고 갔어요. 네. 제가 레스토랑에서 먹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날 그대로 내려와서 바로 양반김치 뜯고 저기 고추장 뜯고 김 뜯고 미역국 뜯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저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더 힘드실 거니까 그냥 적정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위스 음식 저도 이렇게 특별한 건 없어서 많이 먹진 않았는데 이제 양고기 같은 건 좀 유명하고요. 어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준비할 때 음식이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뭐 라클렛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길거리 음식으로 많이 먹죠. 삶은 감자에 데운 치즈를 얹어서 먹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치즈 퐁듀도 도전해 보실 만은 하니까 예. 한 번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위스 여행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위스 너무 아름답고 가실 때 이제 조금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고요.
타임 매니징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관광 명소가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워낙 작은 도시다 보니까 도시 하나다 그 걸어 다녀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하루에 3개도 거뜬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동 거리도 짧아서 여러 도시를 여행할 수 있으니까 유명한 데 가셔가지고 오래 머무르시지 마시고 작은 데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편리한 교통이 주는 엄청난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허. 기차, 버스, 트램, 여객선 다 한번 타보시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다니시면 스위스를 아마 거의 마스터하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고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면 제발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덜 알려진 곳 그렇지만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좀 대표적인 거는 찝어드릴 테니까 예.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우리 제나님 네. 얼핏 봐서는 되게 네. 가녀린, 연약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그런 하드웨어를 네네. 가지고 있는데 네네. 정말 이렇게 빨빨거리고 하루 종일 네. 밤 9시까지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네. 가능해요? 나 홀로 힘든 유럽 배낭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항상 말을 해요. 하나는 강인한 정신줄, 두 번째는 빠른 결정력, 그리고 세 번째는 무쇠팔, 무쇠다리입니다. 아하. 네, 강인한 정신줄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호랑이 굴이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행 갔을 때는. 왜냐하면 호랑이 굴에서는 그냥 목숨만 안 잡혀 먹히기만 하면 된다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여행 가서는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 관리, 식사 관리, 뭐 어떤 변수에 대한 대응, 뭐 이런 소화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소화를 이 일정 소화해 내야겠다는 어떤 정신줄, 뭐 정신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항상 챙기지 않으면 꼭 하나씩 빼놓고 오더라고요 그 도시에. 아하. 그래서 엄청 힘들게 샀던 치즈 제가 그 아펜젤에서 그레리에서 샀던 너무 소중한 치즈를 호텔 냉장고에 넣고 오고 그러니까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롯이 자기 혼자 다 대비를 해야 되고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줄이 엄청나게 강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안을 빨리 못 찾고 이렇게 어둥지둥 있다가는 이제 여행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부터 시작해서 혼자 다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가 짐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카메라 장비니 또 기본 집이니 그런 것들 이렇게 그걸 다 들고 다니면서 뭘 물어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맡아주면 잠시 뛰어갔다가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낑낑대면서 들고 다니면서 물어봐야 됐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의외의 복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엄청 힘들었지만 어찌됐든 평소에 좀 나름 운동을 해서 조금 나았는데 어쨌든 깡과 정신력을 베이스로 한 이 무쇠팔 무쇠다리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다녀오면 정말 성장을 많이 한 걸 느껴요. 그래서 어허.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제대로 샀다라는 느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사나이 여자 버전으로 한번 네네. 출연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뭔가 좀 정신줄을 다시 잡고 싶다, 뭐 정신력을 키우고 싶다 이러면 저와 함께 빡신 여행을 떠나시면 네. 아마 제대로 다녀오실 수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쌤 오칠이 연락처를 왜요? 알려드릴게요. 오칠이가 진짜 사나이 나와서 떴잖아요. 예. 지금까지 제나님으로부터 스위스 이야기 듣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여행은 떠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각 스위스 도시들 이야기 이거 듣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일단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스위스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스위스에 이것만은 가봐라라고 하는 것들을 예. 특히 알려지지 않는 곳들 중에 추천할 만한 지역들 그리고 즐거웠던 그 스위스 여행의 에피소드를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2주 후에 더 재미난 스위스 이야기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두 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컵라면도 싸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컵라면 통을 그냥 다 넣으면 짐이 너무 크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컵라면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그 라면은 따로 또 보관을 하고 맞아요. 컵은 컵대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쌓아가지고 부피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김도 요즘에는 김이 다 가게 이제 플라스틱 가게 나오잖아요. 트래블용이 있어요. 예. 그게 안주로도 매우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김도 좀 챙겨 가시면 좋고요. 맥주 먹을 때 딱이죠. 진짜 딱이더라고요. 비싸서 안주를 못 샀는데 김으로 그냥 막 맥주를 많이 마셨던. 네. 그리고 이제 김치가 문제잖아요. 아, 한국인은 김치 있어야죠. 네, 김치를 이건 저도 이 카페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양반 김치라고 캔에 나오는 김치가 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예. 너무 신기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단점이 너무 무거워요. 캔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양도 너무 많고 회사에서 이렇게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양을 좀 줄여서 좀 이렇게 통조림을 좀 작게 만드시는 것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꼭 그 저 김치를 많이 남았던 것 같거든요. 양반 김치면 동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동원 아무래도 관계자분. 네. 예. 이 꼭 기억해 주세요. 캔 기술이 또 뛰어나시니까 아마 좀 그렇죠. 작게, 그러니까 마치 그 작은 그 우리 참치통 같이 그런데 맞아, 이제 맞아, 좀 맞아. 김치를 넣어. 아마 김치가 커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조금 크기를 줄여주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다들 그 무게와 크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햇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햇반이 이거 햇반을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가긴 해야 되는데 제일 무거운 애가 이제 그렇죠. 햇반이죠. 그렇지만 작은 용기의 햇반을 좀 가져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고 물론 양이 많으신 분들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는 좀 작은 걸 가져가서 부피를 좀 줄였고 튜브형 고추장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으니까 아하. 요거 챙겨가시면 좋고 예, 기내식 나올 때 요거 꼭 챙겨야죠. 네네. 그래서 카레나 짜장 같은 3분 카레용도 있는데 그건 좀 커요. 근데 요즘에 이제 CJ에서 나오는 컵밥에 나오는 그 카레가 있어요. 그것들 다 분리하면 작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것들을 이제 또 따로 모아서 컵은 컵대로 모아서 가시면 훨씬 좋고요. 또 하나의 팁. 그러면 햇반을 어떻게 데워 먹나? 호텔마다 전자레인지나 커피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예, 예. 냄비를 그 주방 기기가 있는 호텔도 있고 없는 호텔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데워요. 그리고 햇반 뚜껑을 칼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얹어놓고 물을 끓이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아, 제가 그렇군요. 정말 잘 이용했던 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물이 끓는 그 안에는 이제 3분 카레 같은 거 그걸 넣고 그래서 같이 밥과 그 3분 카레를 같이 데우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소도시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거 위주로 조금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루첼은 제가 인터라켄 가진 않았지만 뭐 체르마트 이런데 제가 제일 많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제 루체른과 체르마트였던 것 같아요. 제 일정 중에서는 정말 한국 사람이 많다가 루가노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한국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그 이방인 같은 낯설음 예, 예.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여행의 진짜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제나님은 네. 화성 여행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가실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뭐 잘 네. 만나야 외계인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글쎄 좀 외롭기도 해요. 이렇게 혼자 다니다 보면은 아름다운 거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가서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일할 것인가 또 어떻게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아니 보통 인생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인도를 가라고 하는데 인도가 아니라 스위스를 가야 되겠군요. 인도를 저도 한번 진짜 여행 고수는 인도를 간다 그러던데 예.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여행 고수들에게 다 물어봤을 때 최고로 꼽는 곳이 인도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인도는 한 번 가면 그 신비로움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신비로움에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안 가려고요. 저는 인도는 자신 없어요. 예. 그렇군요. 또 애청자 한 분은요.
스위스 물가 진짜 얼마나 비싼가 다시 한번 여쭤보셨거든요. 네, 여행을 다니면서 물가 때문에 주눅들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허. 상상 초월이었다고 하면 너무 오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비교해봐 달라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다. 예.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음식을 매우 많이 준비해 갔다라는 얘기. 아하.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그 스시 이렇게 조그만한 스시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김밥 같은 동그란 그런 일본식 그거 있잖아요. 한 6개 들은 게 11,000원이더라고요. 아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4유로, 예. 뭐 3유로 그렇게 해도 살까 말까 한 것이 10프랑이었으니까 11,000원이 훨씬 넘죠. 그렇군요. 그렇게 또 뭐 맥도날드는 제가 안 먹어서 비교는 안 되고 커피는 조금 비쌌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식대가 엄청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좀 정말 아주 소박하게 먹었는데도 2, 3만 원 기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제 여행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데서 예.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그 음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을 다니면 아시겠지만 여행 짐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음식이 줄어도 짐 쌀 때 정말 또 하나 스위스는 짐대가 있고 못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뭐 호스텔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키친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 나름 고급 호텔이라든가 나름 어느 정도 있는 데서는 그런 관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주방 용기 안 빌려주잖아요. 커피포트가 그렇죠.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아하. 만약 커피포트를 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 많이 가고 여행객들 많이 몰리는 곳은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데를 거의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포트를 빌려갖고 이렇게 밥을 데워서 먹었죠. 네. 이렇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전쟁 났을 때 수준의 네. 난민이 네. 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네. 음식을 챙겨 가실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한국 공항에서는 그렇다 치고 네. 스위스 공항에서 혹시 이걸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나요? 이 음식이요. 예. 뭐 냄새가 난다든지 어, 아니면 너 왜 이렇게 먹는 걸 많이 가져왔어? 혹시 이거 업자야? 네. 예. 근데 모르겠어요. 수화물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 우리 제품들이 다 패키지가 잘 돼 있고 일반 음식으로 보기에는 인스턴트류가 많기 때문에 예. 아마 괜찮지 않았을까. 그냥 일반적인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네. 우리도 치즈 가지고 올 때 스위스에서 치즈 가지고 올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와인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받았던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카페 이런 걸 찾아봤을 때요. 예. 어찌됐든 조금 잘 챙겨갔으면 음식 챙겨가면 이제 좋은데 가서는 또 웃긴 게 이게 언제 내가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그게 가늠이 안 돼서 너무 아끼다 보니까 나중에 햇반이 너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내가 하루에 몇 끼 정도는 이걸 먹겠다.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짜셔서 현명하게 가져가셔야지. 저는 양반김치를 너무 많이 들고 갔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거기 있는 애들 주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들 그러니까 좀 일정과 함께 이제 어떻게 음식을 아끼면서 싸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잘 계획하셔야지 짐이 안 돼요. 예. 그렇군요. 제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스위스가 그만큼 물가가 네. 비싸기 때문에 네네. 식비를 좀 아껴보자 네.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얘긴데 런던, 뉴욕 이런 데와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저는 런던도 좀 비싸게 파운드를 쓰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행자로서는 괜찮은 데가 있고 여행자로서 불편한 그러니까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자들에겐 매우 불편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가가 네. 너무 예. 세니까. 근데 스위스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나라잖아요. 복지 국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평생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뉴욕 같은 데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괴롭잖아요. 근데 여행가에게는 저는 뉴욕은 너무 재밌었고 너무 먹는 거에는 어떻게 이렇게 쌀까 이러면서 이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나님과 스위스 여행 두 번째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방송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저희 그러셨군요. 애청자분들이 많은 질문 남겨놓으셨는데 네.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네요. 여행 루트 노하우 얘기해 주신 거 너무나 좋은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루트 정할 때 너무 고생을 했고 또 루트를 너무 늦게 정하는 바람에 호텔 좋은 가격대의 호텔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괜히 비싸게 다녀왔죠. 예. 예. 어찌됐든 보통은 일단 세계적인 스위스 고봉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다 보니 일단 융프라우 많이 가시고 마테오린이나 리기산 필라투스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도시를 좀 많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프레디 머큐리, 찰리 채플린, 아인슈타인, 헤르만 헤세 이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스위스 얘기하고 있으니까 스위스겠죠.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예. 근데 또 하나, 이들은 스위스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여생을 스위스의 작은 도시들에서 마감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들의 삶을 따라가 보는 여행을 테마로 잡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는 몽트레고요. 찰리 예. 채플린은 부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취리에서 이제 취리 공과대학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도 가보시는 것도 좋고, 헤르만 헤세는 이제 몬테솔라로 가시면 예. 그의 무덤과 또 있었던 그 저택 생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테마를 좀 잡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네. 재나님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거요? 예, 마지막 여생을. 네. 근데 마지막 여생을 왜 여기서 묵었을까라는 예. 생각은 가셔서 보시면 압니다. 아하. 뭔가 화려함은 없어요. 근데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스위스 사람들이 친절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유로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스위스가 세계적인 치즈 생산국이고 스위스 3대 치즈가 생산되는 에멘탈이라고 하는 마을, 그리에르, 또 아펜젤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에멘탈이 도시 이름이었군요. 네네, 마을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아하.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들이 지역의 곳곳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참고해서 가시는 것도 아주 알찰 텐데, 저는 이제 좀 알려진 곳보다는 좀 덜 알려진 곳을 가야 한국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여유롭고 여행 관광객도 별로 없어서 진짜 여행다운 여행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또 그 스위스는 작은 살 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산지대를 가게 되면 산을 가게 되면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옷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름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또 짐이 늘어나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가야 되니까 거기서 또 짐이 반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짐 쌀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렇지만 일단 뭐 여름에 가면은 한 바람막이 정도, 그리고 저처럼 가을 정도 가면은 가벼운 이제 다운 재킷 이렇게 접어서 입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촉촉 챙겨가면 될 것 같고, 음식은 보통 저도 그냥 일반 유럽 갈 때는 컵라면은 꼭 가져가요. 근데 이게 다르죠. 컵라면을 가져가는 이유는 혹시 음식이 안 맞을까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위스는 음식이 안 맞는 걸 떠나서 돈 아끼려고 하잖아요. 아하.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니 보통 스위스 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융플라우에 올라가서 컵라면 먹는 거.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융플라우는 가지 않았지만 저기 고르너그라트 가시면 진라면을 팔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팔아요. 라면, 우리나라 라면을 팔고. 컵라면이 아니라 봉지라면을? 아니요, 컵라면이요. 네, 컵라면, 진라면을 팔아요. 예. 그러니까 인터라켄 쪽은 신라면이고 저쪽은 진라면이거든요. 네,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이 저는 안 사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싸진 않아요. 프랑이었는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굳이 사 먹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죠. 안 사 먹어도 되는 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준비해 가서 그냥 밖에서 그냥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라면에 대한 그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까지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세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랬었는데. 어느 CF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CF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네, 융플라우에서 라면 네, 먹는 거.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뭐 한국 그 여행사, 스위스에 있는 한국 여행사가 뭘 하면 신라면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요?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라면을 주는 티켓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워낙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찾으니 아예 거기서 판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요,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많이 못 봤고 일단 드시는 분들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음식 말고는 어떤 거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제가 음식을 조금 더 챙겨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어떤 음식을 챙겨가야 되냐 그 고민 되게 많이 되죠.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국을 먹어야 되잖아요. 국은 이제 고체형 인스턴트 미역국이나 북어국 그런 것들, 그러니까 3분 뭐 요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큰 거는 안 돼요. 조그맣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그 고체형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예. 작은 거를 갖다가 한 2개를 담는 게 나으니까 짐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아주 여행용으로 작은 큐브형을 사가시면 되고 뭐 박스는 다 빼시고요. 그리고